같아. 그러니까 여론조사 뭐 한두 번 돌려서 약간 이제 뭐 그런 빨리 식으로, 드롭하는 후보가 생긴다든가. 네. 이제 왜냐면 이제 한동훈, 안철수, 뭐 조경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다 또 캐릭터들이 또 있으시니까 네. 이렇게 단일 후보가 쉽게 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예상들도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 뭐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는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대통령 만난 이후에도 선거 대선 이후. 이후에는 이후에 한 번 만났구나. 예, 아, 뭐 하여튼, 예. 한 달 상관. 하여튼 뭐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조언을 요청하면은 대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개인의 승패보다는 예. 오히려 거구 컬트 그룹이 되는 걸 막는 걸 목표로 해야 되네. 그걸 막는 걸 더 우선순위에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막는 게 자기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 밀어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뭐라도 메시지는 내긴 내야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니 되는. 그 목표를 예. 이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막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면은 자기의 역할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내가 나와서 이기겠다 그거보다는 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밀어서 더 많은 표를 얻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예컨대 안철수 또는 조경태 또는 본인 뭐 어쨌든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마음을 좀 비울 수가 있죠. 제가 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자꾸 여쭤보냐면 예전에 우리 대선 전에도 대표님 오셨을 때 대선 이후에 보수를 이끌 사람으로 이제 한동훈과 이준석 두 사람을 꼽았던 기억이 그렇죠. 나서 맞습니다. 예 여전히 그 생각에는 네, 지금도 그런데 요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좀 달리 보이십니까? 예, 예. 저는 어제 그 이야기가 상당히 저분이 노선에는 반대하지만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왜 했느냐? 난 조직 윤리를 따랐다는 거예요. 조직 윤리를 따랐다. 네. 그러니까 조직 윤리를 따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이번에 출마 선언을 보고 이건 경악을 넘어서 화가 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화가 나더라는 게 바로 그 뭐 전환길 계엄 뭐 이런 문제인데. 네. 이번 전대 출마 선언을 보고 안철수 의원이 화가 났다. 예, 예. 근데 그거는 뭐 제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우리의 흥미를 위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면 뭐 그럴 줄 몰랐냐. 네. 너 김문수 전 장관 나올 줄 몰랐냐? 그렇죠. 김문수라도 그럴 줄 몰랐냐. 거기다가 또 최근에 그 혁신위 할 때도 예. 뭐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 주는 줄 알았는데 뭐 안 준대더라. 혁신이가 출발도 못하고 자초했던 네. 안철수 혁신이.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은 뭐 계속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사실 대선에 이 패배한 후보가 다음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뉴노멀이 근데 된 그게 겁니까? 이제 뉴노멀이 됐죠. 예. 뭐 전례는 있지만 아주 드물죠. 최근 전례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예. 그리고 드물죠. 다시 나온 명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아주 아깝게 졌다라든지 예. 그래서 너무 아까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음. 내지는 그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는 그때 또 특이하죠. 워낙 4% 5%를 한 20%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네. 또 이 당에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네. 나와주세요는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이제 독특하긴 하죠. 전한길 씨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동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본인이 보수 개딸 10만 뭐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 자기가 이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걸 무시해야 되는데 예. 저는 우리 언론에서 좀 전통 있는 언론에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기사거리로 다루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 꽤 큰 신문사도 예. 지난 3월, 2월 이쯤 되면은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전면 인터뷰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영웅으로 만드는데 일조했잖아요. 요사이는 태도가 바뀌었는데 예. 아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선거가 이게
전자개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수개표를 해야 되고 대만식의 수개표를 해야 된다는 이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소개를 해줍니까? 이 거짓말을. 기본 팩트도 확인이 안 된 그 그러니까 주장을.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기사화도 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창피. 그런 분은 이제 보통 사회면에 계셔야 될 분들인데 그럼 가십 이제 기사로 예, 써야지, 정치면에 이제 인물면에 막 인물면에서. 예, 저 언론들의 좀 책임이 있다. 예, 저희도 뭐 혹시 유혹이 느껴지더라도 절대 부르지 않는 것으로. 그분이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봄이면 대선 때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산불 많이 났었잖아요. 간첩이 그런 주장 있었죠. 불을 질렀는지 다 조사해봐야 된다고. 예. 막. 알겠습니다. 아까 그 윤 시장님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해서 네. 이제 생각이 난 게 요새도 국힘을 향해서 이제 연일 날선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SNS 최근에 낸 거 한번 볼게요.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훼손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에 단초를 제공한 친윤 뿐만 아니라 친한을 모두 축출하는 거다. 친윤 친한 다 나가라 이런 주장인데 여기다가 이제 오늘 그 본인 그 소통 채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청년의 꿈 거기에다가 9월 초부터 홍카콜라 그 유튜브 재개할 거라고 이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는 안 돌아가고 저 얘기를 종합을 하면 본인이 뭔가 본인 중심으로 보수의 재편, 재건 요거를 이제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표정이 별로 이렇게 아니,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씨의 변신에 예. 잘 갈피를 못 잡겠어요. 아. 아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잖아요. 예. 대선 그리고 때도 그랬죠. 지난 경선 때도. 경선 때도 좀 여기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보면은 윤석열 편을 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그런데 예. 요사이는 뭐 윤석열, 한동훈 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다 나가라 하면은 남는 사람이 그 윤석열 계열 아니면은 한동훈 계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점점 저렇게 할수록 영향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어떤 그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3주 전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나왔었는데 이준석 의원도 본인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만 홍준표와 이준석이 손을 잡으면 보수의 중심이 약간 본인들 중심으로 이동할 거라는 예상, 기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의원부터가 별로 나는 별로 급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대표님 별로 홍준표 전 시장의 행보에 크게 아직은 저는 보수의 주류라는 말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한동훈, 안철수. 안철수 의원 많이 올라왔네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완전히 그 이미지로서. 근데 홍준표, 이준석 지금은 주류가 아니고 예. 아주 상당히 강력한 이제 다크호스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그래도 고민하면서 예. 욕을 먹어가면서도 국민의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렇게 두 사람을 예, 압축이 되는. 예. 윤 시장님 안철수 의원의 평가를 조금 그러니까 다시 높아지신 느낌인데 윤 시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떻게 선을 긋느냐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새는 약해 보이지만은 뭐 전환길, 윤어게인 이쪽 때 말하자면 상식파. 네. 상식파의 이제 1번, 2번이다. 뭐 1번, 2번이 좀 차이가 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건 이제 맞는 거죠. 위촉오 뭐 이렇게 하면은 깃발 꽂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그쪽 이제 깃발을 꽂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저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다가 이제 접고 박원순 후보를 민 게 2010년 아닙니까? 그죠? 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15년이 흘렀는데
이 안철수라는 이름은 밥상에도 올라 있고 일상 대화에서도 나오고 하는 일종의 보통 명사에 비슷하게 됐어요. 네네. 그런 정치인은 상당히 드뭅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대화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도 몇 번 하고, 나오고 예. 또 뭡니까 기업인으로서도 버티고 성공했고, 있고 예. 의사 그리고 저 사람이 해군 네. 의무장교 출신이에요. 네. 그죠? 군의관 출신 대위로 대위. 전역했죠. 네. 요새 군대 왔다는 게 새삼스럽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제가 느끼는데 군대 갔으면은 황교안 윤석열 같이는 행동 안 해요. 네. 군대 가서 총을 잡아본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안 빠질 거라고. 예, 예. 그런 걸 하면 이분이 경력이 괜찮아요. 상당히 그 다음에 항상 뉴스를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저 뭐 뮌헨에 가서 1년 한 6개월 동안 그 쉬던 그때 빼고는 네네. 그러면 이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참 저는 안 의원하고 경험이 있지만 안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다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뭐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좀 뭐랄까 비토로까지 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아프게 느껴야 될 게 저 사람은 정치 빼고는 다 잘한다 라는 걸 이제 뭐 이제는 또 이제 네. 뭐 워낙에 이제 물러설 데가 없으니까 네네. 본인도 뭐 여러 생각이 있겠죠. 그래도 대통령 빼고는 다 했거든요. 네. 대통령 빼고는 다 했고 이세진 네. 존재가 되지 않고 예. 요새도 계속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 어제 그 듣는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혁신 안중에 이런 게 있대요. 최고위원이란 말 쓰잖아요. 최고위원 대신에 부대표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혁신 안에 보면. 본인의 본인의 원래 혁신안? 초안에 그러니까 대표 밑에 있는 사람은 최고위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최고위원 하면 대표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최고위원 이런 말 쓰는 게 주로 공산당에서 한다고. 제가 소련 공산당에서. 예,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말이 나온 게 5.16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나와 있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네네. 이랬는데 그거 나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왜냐 그 주장을? 워낙 여야가 같이 쓰는데 네. 가만 따지고 보면은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최고위원입니까? 부대표가 맞지. 그 한국 정치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압니다. 좀 말씀드리자면요. 옛날에 총재가 있었잖아요. 여야 다 총재가 있는데 여당 총재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에는 대표가 있는 거예요. 총재가 있고 대표가 있고 그러다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이제 노태우 총재가 되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었어요. 대표 최고위원. 그러니까 그냥 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중에 대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총재 없어지고 하면서 대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그 뭐 보수가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 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 뭐 여러 차례 말씀하시지만 주범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보수의 이런 몰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래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고 예. 윤석열 시기만 딱 뽑으면은 예. 무도한 청와대 이전, 그다음에 정치 계산이 전혀 안 되는 이준석 몰아내기, 예. 그리고 주술적인 2,000명 의과대학 정원이 의료대란으로 가고 예.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 계엄으로 계엄 터졌다. 나왔는데 예. 사실은 이게 형식이고 사실은 다른 데 있을 거라고요. 그 다른 게 예. 나는 하나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부 심리를 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간 수치가 나왔어요. 간 네. 수치. 수치. 굉장히 지금 높았죠. 몸이 안 좋다. 간 수치가 6배더라고. 그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큰일 날 수치라고 그래요. 네. 그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음주 습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수십 년 됐을 거라고. 예. 그 음주 습관이 이렇게 누적된 수치인데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이런 음주 행태를 보이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것은 분별력과 인지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심한 말을 하는데 그건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진짜 계엄의 이유가 하나는 망상적 부정성 음모론이고 네. 하나는 발작적 반응 아닙니까? 발작적.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는 이건 저 만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아주 엉터리 계엄 계획을 실행을 하다가 자폭해버린 것 아닙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건강 문제, 예. 첫째는 건강이고 그리고 부인과의 관계, 음. 부인과의 좀 관계, 여기 주술 네. 이게 비상계엄 선포의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 예. 근데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서 밝히나? 아니면 이번 수사도 이것까지 밝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당한 국민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나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나 그것도 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수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네. 본인이 네. 이게 뭐 고문을 할 수도 없고 검찰은 기소를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법원에서 이제 기소 내용을 가지고 이게 따져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대표님이 그 의심하신 그런 영역은 사실 그 법원에서 판사가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사실 예. 이런 방법 누가 변호사가 이런 방법은 있다고 그러더구만. 심신미약으로 예. 아주 무죄 선고를 아 그거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심신미약 정도 정도로? 같으면 심신미약으로 무죄 선고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막 그런 변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그러니까 아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네. 슬픈 이 일이죠. 국민으로서 너무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예. 앞으로 사실 이게 끔찍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 될 사람은 정신 건강을 신체 건강 포함해서 국민들이 알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저는 하시잖아요. 압니다. 예. 예. 정신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 아니 5천만 명의 운명이 적혀 있는데, 야 근데 지금 조종사들이 조종관을 잡으려면은 정신 건강 테스트 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면은 못 잡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 한 수백 명의 목숨을 쥐고 있지만 5천만의 목숨을 쥐고 있는데 네. 예. 그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